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터키 허접 시위스로 최상급 한국 시위스2 넘봄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위스라고 하면은 근접 방공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를 사용해서 실탄을 발사해가지고 그 실탄으로 적의 미사일을 막는 그런 근접 방공 체계를 말합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팔랑스 근접 방공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유일합니다. 현재 남은 것은. 그 이전에는 골키퍼라는 30mm 탄환을 사용하는 근접 방공포가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지만 단종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팔아먹던 팔랑스를 막 2배로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그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요청해서 지금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해군 함정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함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근접 이런 방식으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근접 방공 무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해군에서는 근접 방공 무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여기에 터키가 또 끼어든 겁니다. 터키에서 건조하는 이스탄불급 호위함에다가 바로 35mm 쌍열포로 구성된 근접 방공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선을 보인 겁니다. 현재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주문이 왔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확인할 바는 없지만 저런 쌍열포로 만든 근접 방공 무기를 70개국에서 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팔랑스 20mm 벌컨포 방식으로 발사하는 근접 방공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대한미사일을 요격을 해도 그 요격된 미사일이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함정 근처에서 폭발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mm 실탄 갖고는 위력이 약해가지고 맞춰봐야 저지를 못한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30mm 탄환을 사용하는 골키퍼를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 이 골키퍼로는 대한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골키퍼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미국 방산업체에서 막 로비를 해서 결국은 도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국도 한국에서 개발된 시위스2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파로다가 미국 해군과 나토 해군이 건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해군들도 건함을 서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근접 방공 무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30mm 시위스2와 미국에서 생산하는 20mm 팔랑스가 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무인 수상정들이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추가로 더 장착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커져가는 시장을 보고 터키가 35mm 쌍열포를 사용하는 근접 방공 무기 체계를 만든 겁니다. 터키의 아셀산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곡데니즈라는 근접 방공 무기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게 직격을 하는 게 아니라 파편을 사용해서 미사일을 맞추는 겁니다. 20mm 팔랑스 탄으로도 미사일이 맞아도 그냥 돌진하는데 35mm 파편이 커봐야 20mm 팔랑스 탄만큼 크겠습니까? 그리고 총열 하나에서 1분에 1100발이 발사되니까 2200발이 발사되는 겁니다. 30mm 골키퍼도 분당 4200발이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당 5000발 이상 나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mm 파편탄과 30mm 철갑탄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LIG는 이미 팔랑스의 창정비를 도맡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위스2에는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센서들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 수상정의 공격이나 무인 공격기의 공격을 막는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호위함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 공격으로 파손된 걸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새로운 공격 전술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수상함에 추가로 바로 이 근접 방공 무기 체계를 장착한다는 거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터키가 허접한 근접 방공 무기 체계를 들고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인데 한국은 이미 40mm 쌍열포를 시위스1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해군에서 최고로 나쁜 무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저 노봉이라는 시위스1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젓가락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젓가락 포를 터키가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앞으로 근접 방공 무기 시장은 한국이 그대로 다 석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터키라는 국가명을 튀르키예라고 다들 고쳐서 부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을 영어로 재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니폰이라고 쓰고 니폰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니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터키라는 말을 영어로 부르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터키 말로 부르면 똑같은 글씨를 튀르키예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채널에서는 그냥 터키라는 국가명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